자, 두 번째 이야기, 아까 시장이 된 바이오리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바이오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앞서서 이제 로보틱스, US 로보틱스의 관계자가 얘기했던 로봇의 3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론칙은 첫 번째는 인간이 해를 입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세 번째, 스스로 존재를 보호해야 된다. 요게 이제 로봇의 3원칙이고요. 로봇 공학의 영원칙인가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인류가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리의 같은 경우는 3원칙 스스로 존재는 보호할 수 있었지만 첫 번째 원칙인 인간이 해를 입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이오리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시장에 당선된 로봇입니다. 바이오리에 대한 이야기죠. 한 폭도, 미치광이 폭도들을 때린 것 때문에 시장에 당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컴퓨터, 기계, 로봇도 포함되고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는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저도 가끔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취향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검색을 뭘 알고 싶어서 다음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다음에서 검색을 하고 구글에서 검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그거랑 연관된 내용들이 저에게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의 무서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미래가 곧 우리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곧 오겠죠. 그래서 인간의 일과 로봇의 일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인간과 로봇이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고등학교 때로 알고 있는데 체스 아시죠?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체스 세계 챔피언이 로봇한테 졌어요.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된 겁니다. 어, 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인데 로봇 프로그램에 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그거 하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바둑은 절대 못 이길 거다, AI가. 바둑에서 계산해야 될 영역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억 가지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못 이길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AI가 바둑마저도 다 이겨버리죠.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AI가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자동차도 자율주행차가 등장을 했고요.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청소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앞으로 우리의 직업을 대신하거나 수행하는 로봇의 출현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게 있죠. 곧 사라질 직업.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는 직업들이 뭐냐 하면 회계사, 버스 운전사, 뭐 택시기사 포함,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기자도 없어질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 뭐까지 나오냐면 로봇, 그러니까 이제 AI죠. AI가 AI 신춘문예까지 등장하게 된 겁니다. AI가 이제 글도 쓰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이제 모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일이고 이건 로봇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이런 소설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우리도 살아야 될 것이고 로봇도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존재와 로봇의 존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결국은 그 고민은 대응의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이 인간이냐라는 문제로까지는 확장될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라는 것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책이 없는 거를 따로 3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파트는 2개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결합, 인간과 기계의 대립, 이 영화고요. 하나는 애니메이션이고 하나는 영화입니다. 실사 영화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세계 3대 소설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인간과 기계의 결합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공각기동대라고 나오죠. 요거는 실사 영화입니다. 요거는 실사 영화고 요거는 애니입니다. 애니메이션입니다. 만화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안 봤습니다. 이건 안 보고 요거만 애니메이션만 좀 많이 봤습니다. 한 10번 정도 봤습니다. 이제 대강 스토리를 외울 정도는 봤는데요. 요거는 내용 스토리는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마주라고 하시죠. 영화에 나왔던 거를 다른 영화에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존경한다라는 의미로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오마주도 여러 번 됐던 영화입니다. 이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몸은 기계입니다. 근데 뇌의 일부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가 어느 순간인가 뭐를 하냐면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 안드로이드들조차도 자기가 인간인지 아니면 안드로이드인지 알 수가 없는 영역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대부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딱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안드로이드입니다. 그 인간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인간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이 주인공은 안드로이드고요. 그래서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억이 진짜의 기억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우리의 인간과 기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는 곧 이제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봐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거랑 동일한 영화가 있죠. 동일하게 나온 영화가 로보캅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만 로보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머리의 일부분만 남아있죠. 뇌의 일부분만 남아있고 몸 전체는 로봇입니다. 얘가 이제 각성을 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약간은 조금 감독 성향이 있어서 잔인한 장면도 조금 나옵니다만 이거보다는 요게 한번 보시면서 과연 인간이란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목은 여기 있죠. 블레이드 런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이드 런너입니다. 이것도 제가 꽤 여러 번 봤습니다. 10번 정도는 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게 1970 몇 년인데 5년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아니다. 80년이다. 그 정도 될 겁니다. 81년, 2년 그 사이에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나온 영화 중에 제일 대표작이 E.T.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스티븐 스필버그 E.T.하고 이제 경쟁을 해서 처참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런너의 다른 이름이 저주받은 걸작이다라는 평가를 갖는데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게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도 역시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잠깐만 검색해도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제일 중요한 갈등은 그겁니다. 인간이 외계에 이제 다른 은하계의 행성 개발을 위해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만듭니다.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자꾸 보내죠. 근데 그 안드로이드 중에 하나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왜 인간들은 저기서 노는데 우리는 이렇게 일하다가 죽어야 돼? 라는 각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를 일으키냐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인간들은 안드로이드를 외계 행성에 보내서 진압을 하죠. 이거 아까 아이작 아시모프의 이야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승리를 했겠죠. 많은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인간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가 또다시 반항을 일으킬 것 같아서 뭐를 심어 놓냐면 머릿속에 생명 제한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죽게 만듭니다. 5년이라면 5년, 7년이면 7년 동안 부려먹고 죽이죠. 근데 그 일부에서 생명 제한이 걸려 있는 안드로이드들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해서 자기들이 생명 제한을 풀어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잡아내는 게 이제 블레이드 런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이게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끊임없이 뭘 묻냐면 누가 인간인가? 가장 인간다운 인간은 누구냐? 그거를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즉, 로봇과 같은 게 인간인지, 즉, 그러니까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탈출한 안드로이드가 인간인지, 안드로이드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게 인간인지, 어떤 게 과연 인간으로서의 본 모습인가, 그걸 끊임없이 캐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부 다 의심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사람 누구지?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사람은 누구지? 누가 사람일까? 누가 안드로이드일까?를 끊임없이 묻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 대립점에서 보여주는 영화가 이제 블레이드 런너입니다.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 대사입니다.
이 주인공하고 그 반란군의 대장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간과 같은 수명을 살게 해달라고 도망쳐 나온 그 대장이라고 합시다. 의 대사가 가장 압권입니다. 이 대장이 이제 이기죠. 결국은 이깁니다. 누구를? 이 사람을, 이게 주인공을 이제 둘이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겼습니다. 거의 이겼는데 마지막에 대장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힘으로써 너를 월등하게 앞서기 때문에 충분히 너를 이길 수가 있고 너를 죽여서 나는 이제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time to time. 죽을 시간이다. 내가 죽을 시간이 언젠지를 알고 있다. 난 곧 죽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대장이. 이렇게 보면 이제 진짜로 안드로이드 같은 인간 같은 안드로이드의 구분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아이로봇의 마지막 정점이 되겠습니다. 세계 3대 SF 소설 작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아인라인입니다. 아인라인이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소설을 만들죠. 역시 이것도 영화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 아서 시 클락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유년의 끝. 요거는 학교 도서관에 이게 단편이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작 아시모프 역시 이제 바이센터니얼 맨 이것도 영화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보시면 굉장히 이제 전부 다 단편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크게 뭐 긴 거보다는 짧은 거 짧게 읽으면서 이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이제 아서 시 클락의 단편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인데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 요거랑은 상관없습니다만 화성 사람들이 지구에 모여 살게 됩니다. 화성 사람들이 지구에서 모여서 사는데 살면서 이제 지구와 과학 문명을 교류하는데 하루는 이 화성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돔에 화성인들이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죽인 범인이 누군지를 찾아 나서는 일종의 이제 SF 소설과 추리 소설이 섞여 있는 건데요. 제목도 이제 잊어먹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원인은 감기균이다라는 겁니다. 감기균이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데 한 번쯤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셋 중에 아무거나 보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는 게 결국은 이제 이겁니다.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뭘 할 수 있고 미래 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삶을 살 것이며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이로봇이 우리에게 주는 또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이야기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소호 강호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진융이죠. 중국 무협 소설의 대표 작가고요.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김용인가 그럴 겁니다. 돌아가셨죠. 김용의 작품을 사랑하고 김용 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가 진융입니다. 이 사람 영화도 이게 전부 다 영화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사조 영웅전, 신조 협녀, 의천도령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확실한 거 요 두 개는 영화로 만들어진 거 다 만들어졌나?
사조영전 신조협녀는 이거 드라마도 있을걸요. 중국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 신조협녀, 의천도령기도 이것도 영화나 뭐 드라마나 다 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소광호인데, 마윈 아시죠? 마윈 알리바바가 중국의 그 쇼핑몰 사장 마윈이 진융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감명을 받아서 풍청량을 호로 삼고, 그리고 이제 본부인 광명정을 자기 집무실 이름으로 삼았고, 가치재기 알리바바의 가치재기를 독고 구검 육맥신검으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소강호라는 것이 이 텍스트가 특정 인물들에게 일정 부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쯤 시간 내서 읽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저 같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중국 무협 소설 같은 경우는 별로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거를 통해서 요 장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융합적 사유가 어떻게 등장하며 융합적 사유를 어떻게 우리가 길러낼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소호강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에서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노인의 말이 들렸다. 멍청하구나. 손가락이 곧 칼인 것을. 금목만당. 초식을 칼에 가지고 해야만 하나.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호충의 머리에 번갯불이 지나가며 오른손 5손가락을 빠르게 찔렀다. 금목만당의 초식으로서 중지와 식지가 정백광 가슴에 전중혈을 찔렀다. 전백광이 숨이 막혀 헉 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졌다. 영호충의 목을 조르던 손가락이 부러졌다. 영호충은 되는대로 찌른 자신의 손가락으로 강호의 이름을 떨치고 있던 만리독행 정백광을 가볍게 찍어 바닥에 쓰러뜨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못하였다. 요겁니다. 결국은 이제 싸움에서 이겼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겁니다. 꼭 어떤 거를 칼에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융합이다라는 거죠. 이게 융합이고 통섭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무협지에서 이 초식은 뭘로 하는 거냐 하면, 무협지에서 나오는 거는 칼을 쓰기 위한 또는 어떤 특정 권법을 쓰기 위한 이제 하나의 원칙, 기본적인 테크닉 정도로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하냐면 초식을 확장시키죠. 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에만, 손가락까지 확장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풍청량이 말했다. 살아서 배우고 살아서 구사한다 해도 그것은 첫걸음에 불과해. 초식이 없는 공격을 할 수 있어야지 진짜로 고수의 차원에 올라가는 거다. 즉 이것을 조금 더 자기가 배운 것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식이 없다면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초식을 배운다고 해서 그 초식이 완벽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초식을 통해서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 즉 내가 배우고 있는 지식들을 하나의 지식이 아닌 다른 지식으로 확장 또는 이제 범위를 넓혀서 고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내용들은 이겁니다. 첫 번째, 아이로봇에서
우리가 뭐 인간과 기계의 결합에서 결국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거를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미래에 대비해서 인간은 어떤 삶을, 나는 어떤 삶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호광호의 건법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배운 지식을 어떻게 하면 융합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게 이번 시간의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과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 과제는 그겁니다. 미래의 모습, 특히 뭐에 대해서 방점은 요겁니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해야 될 미래의 모습, 이것들을 고민해 보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보자 라고 하는 게 12주차 토론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